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지금 부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창훈입니다. 저는 현재 그 비행역학 및 이제 제어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매력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 최적 제어 이론 기반의 항공우주 시스템 유도 알고리즘 소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웨비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원래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 그 항공우주공학과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 누리호 발사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그와 관련된 일 때문에 좀 세미나를 연기하게 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오늘 그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기존 그 항공우주 시스템에서 유도 문제가 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그 항공우주 분야에서 유도 문제를 그 풀었던 방법론이 있는데 이 방법론이 가지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으로 인해 최근에 그 전산유도 제어라는 분야가 새롭게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산유도 제어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전산유도 제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좀 저희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토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공우주 시스템 그 유도 문제는 대부분 그 미사일 유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유도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이 나중에 뭐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에도 적용되고요. 뭐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유도를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 가이던스의 흐름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랑 유도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가끔 이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제어라고 하면은 이거부터 갑시다. 그 여러분들이 혹시 항공우주 분야 쪽에 있으면 이제 항법, 유도, 제어라는 이 세 가지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항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 영어로는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결국에 어떤 자율 시스템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법이라는 거는 어, 어, Where I am이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대전에서 뭐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무수히 많은 그 패스들이 있는데 그 패스들 중에 떤 패스를 내가 택해서 움직일지 그러니까 아, how to go에 대한 how to go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제 유도가 될 거고요. 이제 가는 길도 정해졌고 내가 어딘지도 이제 결정됐으면 그 다음에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비클을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 움직이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 문제하고 제어 문제가 조금 다른데요. 그 유도 문제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유도 문제는 먼저 그 컨트롤 문제하고 다르게 컨트롤 문제는 이제 다이나믹스 문제거든요. 다이나믹스 문제라서 어, 그 우리가 제어를 할 때는 그 파이나이트 타임의 그 컨트롤을 파이나이트 타임의 퍼포먼스를 보지 않습니다. 제어를 할 때는 시간이 무한대로 가서 목표까지 도달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 대신 이제 유도 문제 같은 경우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딱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이나이트 타임 안에 그 유도 오차를 다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 문제는 파이나이트 타임 트래킹 문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키네매틱스 프로블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적과 그리고 비클 여기서는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면 미사일을 그냥 포인트 매스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초기 위치에 대해서 종말 위치의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제 문제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문제를 풀 때는 일반적으로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비선형 모델을 선형화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종말 구속 조건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종말 구속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도의 기본 개념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유도차라는 것을 0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격 조건을 성립하기 위한 기본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충돌각이라고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원하는 시간을 맞추면서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구 충돌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 그 요구 충돌각은 그 활용하는 이유는 이런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 그 제블린이라는 혹시 유도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 탱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갑이 이렇게 장갑으로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유도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랑 여기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만큼을 뚫어야 됩니다, 장갑을. 그런데 수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만큼만 뚫어야 되죠. 그래서 탄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충돌각 유도 법칙이 많이 쓰이고요. 여기 탄착할 때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충돌 시간 유도 법칙은 함정을 공격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함정에는 CIWS라고 하는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유도탄이 동시 공격을 할 때 시간을 같이 싱크로나이즈 시키면 이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살보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충돌 시간을 이제 맞추게 되고요. 그 유도 기법을 설계하는 방법에는 크게 그 미사일 유도에 가장 널리 알려진 그 비례항법 유도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항법 유도를 좀 개선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오늘 좀 주제가 되는 그 최적 제어 이론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비선형 제어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 이 여러 방법 중에 그 최적 제어 이론을 활용한 방법이 요즘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최적 제어 이론을 활용하게 되면은 먼저 그 최적 제어 이론 자체가 유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정식화가 잘 되어 있고요. 최적적 이론으로 만약에 해를 구하게 되면은 상태 변수 피드백 형태로 그 깔끔하게 그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최적적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떤 유도 문제를 풀 때 유도 문제에다가 어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는 코스트 펑션을 반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표적을 맞추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최소화하겠다, 뭐 시간을 미니마이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퍼포먼스 인덱스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최적적 이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미사일 유도 문제에서 이제까지 그 기술 개발 그 현황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 유도차를 맞추는데 사람들이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유도차를 맞추는데 어떻게 하면 그 궤적을 최적화를 해볼까. 그래서 유도 명령을 최적화하는 연구들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옵티말리티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티말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최적 제어 이론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근데 옵티말리티까지 이제 확보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목표점까지 도달한까지 또 되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일을 더 해보자. 그래서 했던 게 뭐 어디셔널하게 그 터미널 컨스텐트를 고려하는 거죠. 뭐 임팩 앵글이나 임팩 타임을 고려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다양한 컨스텐트까지 이제 고려하는 것까지 이제 가능해졌고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하면 하나의 가이던스 로로 다양한 가이던스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일반화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는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그 충돌과 유도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돌과 유도 법칙 같은 경우는 그 탄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충돌 유도 법칙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쉽이 있는데 여기에 이 쉽의 방어 시스템이 이쪽을 이렇게 방어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위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충돌과 유도 법칙이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그 방어가 취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공격도 가능하고요. 탄도탄 요격을 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표적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내 속도 벡터도 이 방향으로 같이 얼라인 시켜서 180도 방향으로 얼라인 시키면 표적이 살짝 옆으로 이동할 때 나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니까 표적의 기동에 대비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충돌 유도 법칙을 고려하고요. 충돌 시간 유도 법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함정을 공격할 때 함정에 있는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다 싱크로나이즈 시키면은 함정 방어 시스템을 저희가 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유도 법칙입니다. 미사일 유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게 키네매틱스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이러한 그 유도 기하학을 통해서부터 이제 유도가 출발을 합니다.
먼저 내가 우선은 여기서는 이제 미술로 생각할 텐데요. 이게 미술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뭐 드론이 될 수 있고요. 뭐 다른 뭐 2차원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게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술이 있고 여기 목표 지점 표적이 있다고 하면은 어, 이 미술의 속도 벡터가 v 그리고 어, 양력을 이제 우리가 가속도 양력을 am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유도 문제에서는 이 양력을 제어를 해가지고 이 비행 경로각이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해서 목표지점까지 가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그 유도탄과 표적을 잇는 선을 우리가 시선각이라고 하는데요.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하고 이 시선각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의 평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으로 나눠서 그 키네매틱 스테이션을 이제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대 운동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이 기하학을 가지고 이제 유도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 유도의 목적은 결국에는 유도탄이 표적과 표적에 접근했을 때 이 R이 0이 되는 순간 여기서 그 표적과 유도탄이 만나야 되는 게 이제 요격 조건이고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방정식은 이제 비선형 방정식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이던스 문제를 만드는 접근 방법은 실제적으로 이게 비선형 기하인데 그 실제 그 마지막 최종 유도 단계에 들어갈 때는 이런 각도들이 매우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형화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선형 모델을 먼저 산출하고 그리고 리니어 쿼드레틱 옵티멀 컨트롤 문제로 바꾼 다음에 이 유도 문제를 이제 풀게 됩니다. 이제 리니어 쿼드레틱 옵티멀 컨트롤 문제로 문제의 일반적인 형태는 유도 문제는 이렇게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이쪽 뒤에 있는 텀은 결국에는 그 컨트롤 에너지를 그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있는 텀은 터미널 컨센트를 만족시키기 위해 도입되는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키네매틱스 이 상대 운동 기하를 우리가 선형화를 하게 되면은 이 로스축에 대한 수직인 포지션하고 수직인 속도로 상태 변수를 잡고 선형화를 하게 되면 이런 간단한 형태의 키네매틱스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키네매틱스에다가 이 LQ 옵티멀 컨트롤 프로블럼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은 재미나게도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그 컨트롤러가 산출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Y라고 하는 이 로스축에 대한 수직인 위치 성분 그리고 수직인 속도 성분을 이제 V라고 했을 때 여기에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T4 스퀘어에 비례하고요.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이건 V분의 T9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V분의 T9 형태로 나오고요. 그 앞에 개인이 곱해지는 형태로 아주 아름다운 형태의 그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법칙이라고 하는 거랑 제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를 구분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도 법칙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퀘이션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그리고 알고리즘은 이런 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수치적인 해를 통해서 솔루션이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유도 문제는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K1하고 K2라는 거는 이 일종의 이제 유도 개인이 되는데 이 값에 따라서 이제 정말 구속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만약 K1하고 K2가 같은 값이고 이게 3보다 큰 값을 쓰게 되면은 항상 표적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1과 K2가 어떤 특정한 조합을 갖게 되면은 표적을 맞출 뿐만이 아니라 임팩 충돌과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유도 법칙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열심히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방금 전에 봤던 그 유도 법칙에서 K1과 K2가 이쪽 영역에 있는 해를 가질 때 이게 충돌과 구속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미사일 유도 기법들이 LQ 옵티멀 컨트롤로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이 미사일 유도
유도 법칙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미사일 유도 알고리즘 자체는 미사일 유도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양한 미사일의 그 정말 호밍 유도 기법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표적을 맞추면서 뭐 충돌과까지 맞추는 그런 대전차 미사일, 뭐 대공 미사일 이런 데 다 직접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인기의 그 궤적 추종 유도 기법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드 패스라고 하면 이 패스 상에다가 버추얼 타겟을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타겟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이제 무인기가 있다고 하면 그 무인기가 이 버추얼 타겟을 향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패스를 따라가는 유도 기법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그 뭐 탐사선이나 스페이스크래프트가 뭐 착륙할 때 이렇게 착륙할 때 그리고 이런 도킹을 할 때 유도 기법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도킹 문제가 결국에는 충돌 방향을 맞추면서 맞추는 유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돌과 유도 법칙으로 도킹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착륙 유도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충돌과 유도 법칙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충돌과 유도 법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항공우주 분야에 미사일 유도가 이제 활용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그 미사일 유도 기법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그 이제 이 한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산 유도제라는 개념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기존의 그 LQ 옵티멀 컨트롤 프로블럼의 경우 제가 이게 다시 그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특정한 형태의 그 문제로 주어지는데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그 커스트 펑션이거든요. 그 퍼포먼스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방식으로는 그 에너지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손으로 풀리는 해가 구해지는데 이 코스트 펑션이 어떤 다른 형태로 만약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걸 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그 퍼포먼스 인덱스를 고려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방식에서는 그 입력에 대한 제한 조건을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비행 궤적이나 상태 변수에 대한 비행 중에 그 컨스텐트를 우리가 부여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가이던스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키네매틱스만 다뤘는데 요즘의 유도 문제는 동력학이 엮여지는 그런 유도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도 문제가 주어질 때 동력학에 대한 구속 조건을 고려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새로운 유도 기법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그 기존의 그 유도 기법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에 대한 그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혹시 여기에 이제 뭐 밀리터리 쪽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그 그 사드라는 혹시 미사일을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드의 마지막 앞단에 그 킬비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킬비클 가지고 표적을 요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킬비클 같은 경우는 이제 탐색기라고 하는 레이더가 이쪽 옆면에 부착돼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카메라가 항상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을 보기 위해서 이 비행체의 그 자세각이 특정한 값을 항상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 구속 조건이 있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그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이런 유도탄이 있습니다.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이 유도탄 같은 경우는 비행 궤적이 쭉 상승했다가 한번 하강했다가 다시 이제 목표점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인데요. 이때 이제 그 목표점에 대한 그 파괴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터미널 속도를 일정한 속도 범위로 이렇게 제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도 제한을 고려하려면 기존의 그 키네매틱스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고 여기 동력학이 고려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기에서 이렇게 유도 공대공 유도탄을 발사하게 되면은 이제 중기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표적의 회피 기동에 대해서도 그 요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도탄이
마지막 홈인 순간에 속도가 최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속도 최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동력화 구속 조건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궤적 최적화 기반의 유도 알고리즘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미사일 유도 기법의 이제 한계점이었고, 또 이제 그 전산 유도제라는 게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그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항공우주 시스템이 매우 간단했습니다. 간단했기 때문에 기존의 LQ 옵티멀 컨트롤 프로블럼 문제를 풀어도 다 해결이 됐는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재사용 이제 발사체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팰콘 9, 스페이스X의 팰콘 9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재사용 발사체 같은 경우는 발사 후에 그 상승 비행까지는 일반적인 발사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단이 분리되게 되면 이제 회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회수 과정을 거칠 때 한번 발사체를 한번 뒤집어 가지고 부스트 100번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랜딩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제 발사체를 수직으로 이제 회수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기 이제 그 대기권에 다시 재집하는 동안에 어떤 특정한 비행 경로각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기 위한 이런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양한 비행 구속 조건들이 여기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좀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행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까지는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새로운 방법이 이제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사용 발사체 같은 경우는 그 크게 회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0,0에서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일단이 분리됐다고 하면은 이 분리된 시점부터 어, 이렇게 탄도 궤적을 통해서 이렇게 회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속도 벡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 방향에다가 속도 벡터를 많이 주게 되면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탄도 궤적을 만들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리턴 투 런치 사이트라고 해서 발사장으로도 귀환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해상에 있는 발사대로 랜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운레인지 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간단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요.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이 앞단까지는 일반적인 발사체랑 똑같고요. 이때 여기서 이제 자세제를 통해서 발사체를 한번 180도로 이제 뒤집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탄도 궤적으로 계속 비행을 하다가 이제 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이제 엔진을 켜가지고 부스트 100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스트 100번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게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속도를 많이 이 부분에서 부스트 100번을 이제 짧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 사거리를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걸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면은 속도 벡터가 지금은 속도 벡터가 이 방향으로 형성됐는데 나중에 이 방향으로도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리턴 투 런치 사이트 궤적이 되고요. 그래서 부스트 100번의 시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궤적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 한 60km 정도가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진입 리엔트리 번을 시작하고 여기서는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0km에서 이제 리엔트리 번이 끝나면 다시 탄도 궤적을 비행하다가 여기서는 공룡 날개로 유도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마지막 한 1km 내에서는 이제 마지막 랜딩번을 통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착륙하는 운용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의 그 유도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LQ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속도 조건도 맞춰야 되고 마지막에 수직으로 내려야 되는 조건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런 구속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려면은 예전에 단순한 미사일 유도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산 유도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좀 더 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그 상승 구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발사체가 가지는 방법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발사체 같은 경우는 그 앞부분 같은 경우에
기존의 발사체 같은 경우는 그 지상에서 미리 궤적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 컴퓨터로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오픈룸 형태로 유도는 인가하게 됩니다. 이제 고층풍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적게 하는 그런 자세각 명령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비티 턴이라고 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탄도 궤적으로 날아가는 궤적을 다 만든 다음에 실제 발사체에 이제 발사체에 집어넣고 발사체가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그 재진입하고 이제 착륙 쪽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유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전 비행 연료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최소화 문제가 되고요. 유도 문제가. 그리고 재진입 구간에서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인 한계를 버티기 위해서 공력 하중에 대한 제한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착륙하기 위해서 자세각이 몇 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구속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엔진 추력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데 엔진 추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를 스로틀로 쓸 수 있고 우리가 0 스로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약 40% 정도의 그 추력 레벨 가지고만 제어를 하는데 그 추력에 대한 입력 제한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복잡한 형태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재진입 구간 같은 경우는 연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뭐 힙플럭스가 일정 속도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진입 시 자세각이 좀 수직에 가까워야 된다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고요. 이거는 그 엔진 쪽에 내열재가 처리되어 있는데 그 엔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요구 조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력 그 하중 제한 조건 그리고 최대 동합 제한 조건들 여러 가지 이제 비행 제한 조건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사용 발사체 말고 이제 또 하나 좀 복잡한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재진입 비행체라고 합니다. 재진입 비행체는 여러분 그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재진입 비행체가 다시 그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구속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하나의 예로 좀그 동압이 일정 값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기에 의해서 가열이 되기 때문에 이 값도 어떤 제한되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비행을 하게 되면은 그 구조에 큰 공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공력 하중 제한 조건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재진입 비행체 같은 경우는 너무 스티프하게 플라이패스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재진입 비행체에 큰 무리가 가게 되고 이게 그 퓨고이드 오실레이션이라는 이상한 비행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플라이패스 범위 안으로 비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 이게 플라이패스가 너무 쉘로우하게 되면 그냥 다시 튕겨 나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비행 제한 조건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고도하고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쪽이 히플럭스의 제한 조건, 이게 공력 하중 제한 조건, 이게 최대 동합 제한 조건, 이게 이퀄리브리엄 글라이드 컨디션에 대한 제한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적으로 재진입 비행체는 여기 보이는 이 틈 사이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라이 커리도가 매우 내로우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유도 문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 안 되고요. 뭔가 새로운 방식을 적용을 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 스페이스 셔틀에 사용됐던 스페이스 셔틀 유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복잡한 방식을 썼습니다. 뭐 비행 구간을 뭐 4개로 나눈 다음에 각 비행 구간의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해가지고 이 각 비행 구간에 맞는 유도 기법들을 이제 만들긴 했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모델 외란에 이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방식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행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유도 목적을 달성시키는 이제 새로운 방법 등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이러한 그 배경에 의해서 이제 전산 유도제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사용 발사체 재진입 비행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미사일 유도 기법을 활용을 했는데 이 방법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궤적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게 되고요. 결국엔 그 궤적 최적화 기법이 나중에 전산 유도 제어라는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전산 유도 제어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제어 분야 쪽에 공부를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제어 분야에서는 예전에 그 전통적인 그 제어 이론에서 최근에는 그 전산 유도 제어라는 개념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산 유도 제어 개념이 출현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는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그 유도 방법론이나 제어 방법론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그 가이던스 컨트롤 문제의 복잡도가 이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우리가 선형 제어나 비선형 제어 방법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스페이스 X의 펠컨 9에서부터 이 컴퓨테이셔널 가이던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전산 유도 제어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이러한 그 재진입 비행체 문제나 재사용 발사체 문제 그리고 이제 복잡한 그 유도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비행 구속 조건 그리고 심화된 가이던스 컨트롤에 대한 요구 조건 그리고 복잡한 동력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산 유도 제어가 만들어졌고요. 전산 유도 제어가 또 출현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혹시 그 구조 분야랑 뭐 공기역학 쪽에 혹시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CFD나 FEM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 전산 분야 전산 유체역학을 하는 분이나 그 전산 구조역학 하는 쪽에서는 이제까지 그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전산 알고리즘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제어 분야 쪽에서는 전산 알고리즘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는데요. 그 활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당연합니다. 그 전산 유체나 전산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이게 오프라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도 제어 분야에서는 정확하게 몇 밀리세컨 안에 뭔가 해가 무조건 나와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도 제어 분야에는 이제 전산이라는 알고리즘이 크게 각광받지 못했고 그리고 활용되지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도 문제의 복잡도가 매우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그 컴퓨터 계산 속도는 매우 향상이 돼서 이제 전산 알고리즘을 활용한 유도 제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다시 이제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개념이 바로 이제 그 전산 유도 제어 컴퓨테이셔널 가이던스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1960년대 우리가 아폴로 미션을 할 때 그 컴퓨터의 그 클락이 약 2MHz였는데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 GPU 같은 경우는 이거에 그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도 가능하죠.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알고리즘 쪽으로 최적화 알고리즘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산유도 제어랑 그 트레디셔널이랑 그 제어 방법의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제어 같은 경우는 어떤 제어 법칙 아니면 유도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퀘션 형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해석적인 형태의 그 해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컴퓨터의 그 기술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로드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이러한 그 펑션 형태의 이퀘션 형태로 나와줘야지만 단순하게 곱셈 나눗셈을 통해서만 제어 명령이나 유도 명령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유도 법칙이나 제어 법칙 형태로 뭔가를 만들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굳이 이 부분이 어떤 유도 법칙 형태가 돼야 될 거냐 이제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알고리즘 형태로 이제 돼도 상관없다는 게 바로 전산 유도 제어 쪽에서 말하는 철학인데요. 이렇게 되면 얻게 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그 솔루션을 유도 법칙 형태로만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시킨다고 하면 결국에는 실제적으로는 이 영역 전체가 피저블한 솔루션이었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내로우한 영역만 우리가 해로서 탐색을 이제까지 했던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 유도 법칙이나 제어 법칙 형태로 우리가 솔루션을 이렇게 구속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이 피저블 영역, 이 전 영역을 우리가 솔루션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더 복잡한 그 미션이나 복잡한 유도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전산 유도 제어의 그 철학이고요. 그래서 전통 제어랑 전산 유도 제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먼저 전통 유도 제어는 이러한 그 유도 법칙하고 제어 법칙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그 근사화를 많이 활용했고요. 그리고 유도 명령이나 제어 명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어 이론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유도 명령이나 제어 명령을 만들고요. 그리고 유도 명령이 닫힌 해, 그러니까 클로즈 폼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러한 그 형태가 실제 온보드 컴퓨터에서 적은 양의 계산으로도 충분히 이제 허용이 됐던 거고요. 전산 유도에서는 근사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 비선형성 그리고 비행 제한 조건들을 모두 다 반영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실시간 최적화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유도 명령 형태가 이제 수치 알고리즘, 그냥 알고리즘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저블한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계속 최적화 문제를 풀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유도 명령을 계속 생성하게 되는 게 바로 전산유도 제어의 큰 개성입니다. 그 전산유도 제어가 단순히 그 컴퓨터를 가지고 빠르게 푼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전산유도 제어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항공우주 가이던스 컨트롤 프로블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화 문제로 변환하고 그 최적화 문제를 실시간 최적화가 가능한 형태로 다시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향후 그 가이던스 앤 컨트롤 기술의 그 발전 방향을 추세를 이제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그 전통 유도 제어 방식에서 앞으로는 이제 전산 유도 제어하고 아마 자율화를 높이는 쪽으로 발전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 X축 방향이 이제 컴퓨테이셔널 가이던스 쪽으로 우리가 개발이 된다고 보고요. Y축으로는 이제 오토노미 그러니까 자율화를 높이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어라고 하면은 제어는 그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가장 그 로우 레벨 단에 존재하는 테크닉입니다. 그 위에 컨트롤 다이나믹스 위에 이제 패스 플래닝 가이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어사이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미션 플래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 컨트롤 다이나믹스에서부터 이제 미션 플래닝, 디시전 메이킹까지 이렇게 디센트럴라이즈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확장될 거고요. 이 컨트롤 다이나믹스 단 안에서는 기존의 그 모델 베이스드로 하는 그런 전통적인 제어 방식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흐름이 가는데 그 흐름이 가는 방향에서도 기존에는 제어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리얼타임 옵티미제이션으로 실질적으로 그 직접 최적화 문제를 어떠한 가정 없이 바로 푸는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그리고 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정보를 베이스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델을 이제 빼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도 결국에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옵티미제이션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러닝 프로세스가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그 돌아가는 프로세스고요. 크게 알고리즘적으로는 모델 베이스드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구성되고 이 문제를 옵티마이제이션을 실시간으로 풀기 위한 커스터마이즈 솔버 그리고 밸리데이션 메소드 이것들이 이제 전산 유도 제어의 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그 전산 유도 제어의 그 핵심 요소 첫 번째는 그 실시간 최적화 기법인데요. 실시간 최적화 기법은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 컨벡스 최적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모든 그 항공우주 유도 문제가 컨벡스 최적화 문제로 귀결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게 난 컨벡스한 문제고요. 이거를 컨벡스한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꿔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바뀌는 게 아니고 문제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지만 수학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잘 바꾸게 되면 이 컨벡스 최적화 특성에 의해서 신뢰성이 보장되는 수치가 도출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해를 빠르게 우리가 산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유도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에서 컨벡스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매우 그 라이트한 그 솔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솔버를 이제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일반적인 난리니어 프로그램 솔버를 쓰게 되면은 한번 해를 찾는데 대략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그 컴퓨터 최적화 솔버를 C에다 구현을 하게 되면 대략 약 1000분의 1초 수준으로 빠르게 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전산유도 제어에서는 이제까지 그 뭐 제어 이론 가지고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유도 제어에서 알고리즘 검증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익스텐시브 몬테칼로 테스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외란 요소를 반영한 몬테칼로 테스팅을 수행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 엔드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이 알고리즘을 푸는 게 실시간으로 푸는 게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방법, 실시간으로 푸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새로운 방식의 알고리즘 검증 방법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 간단하게 그 전산유도제 응용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는 좀 디테일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했다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재사용 발사체고요. 이미 스페이스X에도 이 그 전산 유도 제어를 이미 적용해서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 재사용 발사체 유도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게 수직으로 착륙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자세각이 마지막에 90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궤적이 너무 이렇게 너무 급격한 그 착륙 궤적이 안 생기도록 여기에 그 글라이드 슬로프 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세팅해 놓고 궤적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제한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추력 자체가 엔진 추력 자체가 스로틀 레벨이 어떤 맥스 값하고 민 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력을 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한 조건들이 존재를 하고 또 이 수직 평면에 대해서 이 발사체 자세각이 너무나 기울어지면은 여기 큰 공력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행 중에 다양한 구속 조건이 존재를 하고요. 이거는 단순히 손으로 풀 수 없는 문제고 기존에는 그 아폴로 가이던스라고 해서 옛날에 달 착륙할 때 아폴로 가이던스라는 걸 썼거든요. 그런데 아폴로 가이던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착륙 구간에 그 연료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최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옵티미제이션이 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 컴퓨테이셔널 그 옵티미제이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인다이렉트 메소드, 하나는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가 있는데 그 인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니셜 게스가 매우 좋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가 수렴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일반 이제 직접 그 디렉트 메소드 중에서도 컨벡스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컨벡스 프로그래밍은 크게 그 LP랑 QP, SOCP가 있는데요. SOCP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세컨드 도컴 프로그램 형태로 최적화 문제로 정식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옵티멀 컨트롤 프로블럼을 옵티메이션 알고리즘 가지고 직접적으로 풀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벡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가 빠르게 그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서 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게 수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여기서는 이제 복잡한 수학은 다 빼고 개념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착륙 유도 문제를 이렇게 최적화 문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기본 문제 자체는 난 컨벡스한 형태의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 추력에 대한 구속 조건 그리고 이쪽에 대한 다이나믹스 형태도 이제 난리니어한 다이나믹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난 컨벡스한 문제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잘 이렇게 바꾸면 이 형태를 컨벡스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벡스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그 최적화 솔버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실시간 그 옵티미제이션 궤적들이 매 순간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는 솔루션을 이제 직접 활용하는 게 전산유도제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걸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했던 그 랜딩 시뮬레이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 챌린지 앞으로 개발할 스크립트, 알고리즘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기본적인 이제 알고리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스페이스가 들어가요. 나한테 실시간으로 쪽으로 선택하고 빠른 레밍라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컴퓨터가 계속 최적화 문제를 계속 푸는 거죠. 그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재진입 비행체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진입 비행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 비행 구속 조건이 있고 플라이 커리더가 매우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을 통해서 이렇게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재진입 비행체 문제 같은 경우도 컨벡스 최적화 문제로 변환시켜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컨벡스 최적화로 문제를 변환해 가지고 재진입 비행체의 유도 문제를 푼 건데요. 처음에는 그 잘 모르니까 이니셜 개수를 이런 형태로 정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5스텝 만에 해가 이렇게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나온 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게 그 구속 조건에 대한 라인인데 이렇게 보면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그 해가 잘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컨벡스 최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해를 빠르게 산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매틀랩에서 산출을 했는데 대략 한 번 솔루션을 구할 때 한 0.2초 정도 밖에 이제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C 언어로 바꾸게 되면 딱 1000분의 1초 정도까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대공 유도탄에서도 공대공 유도탄 중기 유도 기법에도 이제 컨벡스 최적화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공대공 유도탄의 중기 유도 같은 경우는 그 표적의 요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터미널 순간에 그 속도를 최대하는 게 중요한데요. 동력학적인 그 비선형성이나 종말 속도를 최대한다는 관점에 의해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키네매틱스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니고 동력학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전산유도제를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컨벡스 최적화를 쓰게 됩니다. 컨벡스 최적화를 쓰는 이유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해를 산출해 주고요. 또 문제를 그 컨벡스한 형태로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유도탄 문제 그 다이나믹스는 이렇게 비선형식에다가 상태 변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 그 이제 속도 최대화 문제로 최종 문제를 정식화하고요. 이거를 이제 컨벡스 최적화 형태 문제로 바꾸게 되면은 바꾸고 매 순간마다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저희가 어떤 표적이 움직이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중기유도 궤적을 만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여기서 빨간색이 표적이 지금 이동하는 경로고요. 표적이 나중에 어디서 맞는지에 대한 거를 미리 계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프레딕티브 인터셉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옵티멀 궤적을 계속 계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표적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이제 회피 기동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계속 온보드에서 최적 궤적을 계속 이렇게 산출하기 때문에 표적이 기동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존의 방식에서는 그 최적 궤적을 온보드 컴퓨터에다가 한번 오프라인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그냥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제 표적이 이렇게 기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시간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또 그 실제 드론 쪽에서도 어떤 경로 트레이젝트 팔로잉 할 때도 이게 컨벡스 최적화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주어진 경로가 있으면 그 주어진 경로를 레퍼런스 경로를 따라가도록 하는 그 최적화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이 형태를 이제 컨벡스한 형태로 만들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레퍼런스 궤적들이 있는데 이 레퍼런스 궤적을 이렇게 추종하도록 하는 알고리즘도 가능합니다. 좀 이게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혹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전산유도 제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전산유도 제어가 어떤 분야에서 응용되는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시면 뭐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게 그 측방향 구동기 말하는 거죠? RCS 말하는 거죠? 그 RCS 같은 경우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력이 일정하게 나오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오프 형태로 어, 온오프 형태로 이렇게 제한되는 꺼졌다 어, 켰다 꺼졌다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컨티뉴어스 RCS라는 이제 그 온오프 형태의 RCS가 있을 때 두 가지 모두가 다 가용한데 그 에너지 최적화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가격면 입장에서는 그 RCS 그 온오프 형태가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개발 비용도 싸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RCS 같은 경우는 이제 온오프 형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RCS의 움직임은 한 번은 0, 한 번은 T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슈미 트리거 제어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거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부분 시스템에서는 다 온오프를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 맞습니다. 그 동력각 시스템 설계할 때 이제 선형화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 선형화된 그 알고리즘을 그냥 비선형 시스템에 넣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성능 저하는 발생하는데요.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방금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유도 명령을 오픈룸 형태로 그냥 넣어버리면은 무조건 그 추종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피드백으로 엮게 되면 그 피드백에 의해서 잡아주는 보정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도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걸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보정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진정한 그 옵티말에 대한 성능은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비선형성이 심화될 때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됩니다. 혹시 그 원하는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적화 문제를 할 때 주변 환경이나 바람 같은 벡터장까지 고려를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솔루션 자체가 그 하냐 이거는 그 피저블한 솔루션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지 않고 풀고 그렇게 풀어놓은 알고리즘 자체가 나중에 하나는 그 다양한 바람과 벡터장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우선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이메일이나 뭐 온라인 미팅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가 가능한 시간 내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네.